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1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가 수비에서는 기복이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나 튀르키예 등 기동성과 팀적으로 잘 완성된 상대에게 고전했을 뿐 프랑스나 루마니아 등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그다지 큰 약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데파이가 부진하고 있음에도 각포의 활약으로 득점력을 꽤 잘 올리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보다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아케와 반다이크 같이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잉글랜드는 포메이션을 3-4-3으로 가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사카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등 여전히 우측면만 파고 있는 비효율적인 전개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포든이나 케인같이 부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100분이 되어서야 빼는 등 승부수를 던지는데도 조급한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케인이 연장에서 빠진 것은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 때문이었다. 여전히 잉글랜드가 비효율적인 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다. 네덜란드 수비에 기복이 없지는 않지만 공세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팀이 아니면 네덜란드 수비도 꽤 안정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각포가 아케의 지원을 받아서 측면을 공략하는 등 네덜란드의 공격적인 효율이 현재로서는 더 좋아 보이는 점이 사실이다. 일단 토너먼트의 중요성도 있고 잉글랜드의 공격력을 믿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네덜란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콜롬비아 대 우루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는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매우 잘 터지고 있다. 특히 킥이 좋은 하메스가 데드볼 상황에서의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주는 등 대회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보여주면서 날아다니고 있다. 다만 다득점에 성공한 케이스는 파나마,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약체들을 상대로만 기록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브라질을 상대로는 1대1로 비겼는데 당시에는 공격보다는 박스 안에서 허용한 슈팅이 한계에 불과한 수비가 더 돋보였다. 이어서 우루과이는 브라질을 상대로 승부차기 승리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아주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다. 수비수의 퇴장에도 끝까지 버텨낸 능력은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신경전과 거친 플레이가 이어지는 등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루즈한 형태로 경기가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데드볼 상황을 자주 주는 것은 콜롬비아를 상대하는 경기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콜롬비아가 근소 우위이지 않을까 싶다. 일단 우루과이가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는데 경기력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데드볼 상황에서 킥이 좋은 콜롬비아 하메스의 한 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콜롬비아도 하위 전력이 아니면 다득점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캔자스시티 대 FC 댈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캔자스시티는 지난 경기는 댈러스와의 대결이었다. 어쩌다 보니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일단 3대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확실히 캔자스시티가 홈에서는 중원에서의 점유와 공이 돌아가는 능력치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리스크나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성향이 강해 캔자스시티가 이기는 매치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홈에서도 무실점 기록은 9%였다. 이어서 댈러스도 캔자스시티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특히 4-3-3이나 3-4-3 같이 삼각형 라인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따라서 캔자스시티와 장점도 단점도 비슷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적도 댈러스가 상당히 근소하게 밀리는 성향이므로 굳이 댈러스가 지난 경기에서 패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 팀의 시스템이나 공격적인 성향 탓에 난전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캔자스시티가 홈에서는 점유나 공이 돌아가는 능력치가 더 잘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나 댈러스도 전개 능력에 대해서는 저평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홈의 이점을 가진 캔자스시티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캔자스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 대 뉴멕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에서의 클래스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올 시즌에는 벨라의 은퇴로 인해서 속공 성향과 지공 성향을 절묘하게 섞으면서 맞춤형 전술을 가져갈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다고 보면 좋겠다. 특히 부안가는 LA 갤럭시 전에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찬스메이킹 사회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휴스턴과의 매치가 취소되면서 체력적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뉴멕시코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큰 편이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지배력이 하락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뉴멕시코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잦다. 사실 뉴멕시코가 4-2-3-1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특성은 아니다. 브루스가 경합 상황에서는 피지컬에서 밀리는 상황이 짙어서 앞에서 버텨주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로스앤젤레스는 일단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하고 공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의 개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뉴멕시코가 원정에서는 지배력을 상당히 상실하는 편이기도 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에서도 공격수의 피지컬 문제로 인해서 꾸준하게 골을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번 경기 로스앤젤레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